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 제 나름대로 자신있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노하우라든지 제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부제목으로 급등할 아파트는 따로 정해져 있다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순투자금이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금액. 내가 돈이 많다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제가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습니다만, 비규제 지역에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저 같으면 초반에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해당 지역에 가장 대장 동네라고 그러죠. 평당가가 가장 높은 곳, 새 아파트가 많고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 또는 앞으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질 곳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지방 또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축보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전세 또한 나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요즘에는요, 전세 자금 같은 게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 수요층이 젊은 직장인들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에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다면 충분하게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문제는 투자금이 적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투자금이 적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장 아파트, 대장 동네가 많은 그쪽에 평당가가 높은 그 동네를 역시나 구축 아파트를 제 같으면 투자를 지금까지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주요 핵심 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죠. 그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제 같으면 선택할 것 같고요. 외곽으로 점점 가격이 너무 낮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빠지지 말고 중심가, 원도심지,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보니까 실패 확률이 적다. 좋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다 누구나 거기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도 차선택으로 여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곳이 선택된다. 꾸준하게 예전부터 인기 있었던 동네, 또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다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세갭 투자를 하겠다. 좋은 위치, 충분하게 전세 수요가 있는 곳. 이래야지만 계속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준다. 전세가가 조금 나중에 휘청해서 떨어진다 할지언정 여기는 조금 더 받쳐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돈 쪽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비싸고 좋은 곳은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구축 아파트이면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잘 받쳐주고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핵심 수요층들, 핵심 실거주민들의 인기가 계속 높은 지역이라면 전세 매매 갭이 적다 하면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서 금액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순투자금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오를 확률이 있느냐를 이쪽으로 상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위치겠죠. 당연히 위치. 위 내용과 말씀드린 이 금액적인 부분과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 추가적으로 같이 연계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지방은 반드시 원도심,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밀어주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기 많이 유치하는 이런 위치겠죠. 새로운 곳, 새 아파트, 새로운 문화시설, 새로운 택지개발, 이런 예정 지후에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예정이라 면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근데 그 동네, 그 지역, 학군 같은 건 또 중학교나 이런 것도 인기가 좋고 계속적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이런 학군 좋은 중학교가 있겠죠. 좋은 곳, 또는 인기가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위치, 또 학교가 충분하게 많고 학원가가 쫙 갖춰져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큰 길 안 건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초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지방 아파트 투자했을 때 부수적으로는 주변에 마트가 걸어갈 만한 도보권에 마트가 있거나 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시버스터미널 같은 이런 교통이 편한 이런 곳이 좋을 것 같고, 기차역 또는 주변에 있는 공원, 상업시설 등등, 상업시설에는 은행이라든지 병원, 특히 이제 애들 키우시는 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소아과라든지 병원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등 이런 관공서가 있는 곳이 좋고요. 부수적으로 지방법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이제 또 상업지역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 지도 앱 같은 거 다 클릭하셔가지고 주변에 상업지가 얼마나 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쫙 이렇게 분포가 많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개발보다는 새로운 곳을 말씀드렸죠. 이런 곳을 개발하려는 곳. 예전에 전주로 따지면 전주가 원도심지가 있고 위에 보면 에코시티가 있겠죠. 에코시티도 초반에는 프리미엄이 낮거나 마이너스 P였거나 상당히 분양 실적이 조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원도심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더라도 이쪽에 점점 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가 더 살기 좋아지고 핵심 인프라가 많이 갖춰질수록 추후에 많이 오른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엄청나게 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거기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교라든지 상업시설이 따라서 들어오고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초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의 산업,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어디로 또 출퇴근을 하시는가, 교통이 또 좋아지고 있는가도 정말 핵심적으로 지방을 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또 모이고 있는가, 어떤 지방에 또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 다르겠죠. 해당 뉴스, 뭐 그쪽에 있는 지방 뉴스 있죠. 또 뭐 계속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유치되고 있는가, 또 예의주시하면서 시군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시군구청 관련된 기사들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또 내가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지역군들, 어떤 여기는 뭐 대기업들 유치를 계속적으로 노려가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이제 일자리 증가 관련해서 이 시군구청 또는 뭐 높으신 분들 있죠. 군수라든지 뭐 해당의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방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뭐 위치, 일자리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지방은 수요 공급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저점, 최고점, 신이 아니면 우리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타이밍을 내가 무조건 알고 내가 최저점에 들어가서 최고점에 팔 거야 라고 이렇게 맞추려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최근에 보통 뭐 입주가 많아가지고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적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쪽을 관심을 보이고 이 타이밍에서 추가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거나 공급이 앞으로 조금씩 뭐 그전에는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급이 좀 줄어드는 적이 있죠. 뭐 향후에 최근에 보면 1, 2, 3년까지 그 전에 분양해서 건설해가지고 입주하는 물량, 예상 물량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필요 수요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점점점 수요보다는 뭐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점점점 있는 위치, 여기가 제가 볼 땐 투자의 최고의 이제 지방적인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저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조금 더 늦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분위기라든지 이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 내가 임장을 가고 부동산 소장님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 지금 요즘에 투자자들 좀 들어오고 있어, 실소유자들도 요즘에 뭐 계속적으로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있어, 점점점 미분양이 없어지고 있어, 매물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을 정해놓고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주간 뭐 매매 전세 수요, 뭐 매매 수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과 통화도 해보고, 해당 지역 임장도 가보고, 네이버 매물 이렇게 증감량 있죠, 확인도 해보고, 미분양 물량이 증감도 확인해보고, 해당 지역에 있는 네이버 뭐 매물 호가, 뭐 전세 효과라든지 매매 효과 있죠. 이것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매매 개수가 줄어드는지 올라가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은 이제 광역시 포함해가지고, 대구도 예전에 그랬지만 수요 공급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세 번째 말씀드린 수요 공급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 또 나머지 또 부수적인 것들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정책적인 것, 금리, 뭐 예상치 못했던, 이건 뭐 예상하지 못하겠죠. 대내외적인 위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뭐 부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남들보다 내가 빨리 진입이 가능한가? 원주민들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타이밍에 내가 먼저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정도 투자금으로 내가 이 정도 수익을 예상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전세금으로 전세 갭 투자한다면 말이죠. 이 정도 전세금을 해가지고 전세 계약 가능할까? 전세 수요가 꾸준할 것인가?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생각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과연 부동산을 투자를 관련해서 수익금을 얻는 것을 누가 과연 불로소득이라 하는가? 이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그냥 뭐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죠. 그냥 비겁한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방 아파트 투자할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는 내가 확실하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 세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사신 다음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